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맞은 경험,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용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조언하곤 하죠. 왜 참고 살아?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화내는 게 정상이야. 그냥 넘어가면 바보 취급받는다고.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만약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이후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선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분노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꽃처럼 보이던 이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원한이라는 감정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욕구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나도 똑같이 해줄 기회를 노리고 있어 같은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는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정작 우리만 밤낮으로 고통받으며 지내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내면의 성장이나 마음의 평온함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셈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서란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화내지 말자. 다 잊어버리자. 그 일은 없던 일로 하자.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이 사람은 뭘 해도 결국엔 받아주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심지어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는 행동입니다. 제대로 된 용서는 무분별한 관대함이나 맹목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현명한 분별력과 적절한 선긋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와 현명함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용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히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화를 내거나 원망하면서 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고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 자신을 보호할 겁니다 라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도 찾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놓아줬지만 이성적으로는 방어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용서의 모습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용서를 청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서한 이후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상처받기 전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용서의 핵심 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는 건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약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상대방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정작 우리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은 평온하게 살고 있고 정작 피해를 본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 마음에 더 이상 들이지 않을 거야. 분노나 원망 같은 것들에게 내 소중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은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인 셈이죠.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내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건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니까요. 마음이라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원망,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사랑, 기쁨, 평화, 감사 같은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막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더 이상 약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이유는 전혀 없어 라는 건강한 태도인 셈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사실상 그 사람의 죄수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자유만큼 값진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쌓인 화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 있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잠도 잘 안 와라고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감정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민해지고 있어.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을 방해하고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굳이 그런 감정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 놓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용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 감정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면 반드시 가능한 일이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분노를 놓아주겠어. 이 원망을 내려놓겠어.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속으로 되뇌는 거죠.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편지 쓰기입니다. 실제로 보낼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써보고 마지막에는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면서 상징적으로 그 감정들을 놓아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감정들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화가 나고 있구나. 괜찮아.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다시 한번 놓아주자 라고 생각하며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아직도 화가 나지? 빨리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못된 건가? 같은 자책은 오히려 치유를 방해합니다. 용서도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감정들의 강도가 약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 덤덤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시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상태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기회들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또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은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셈입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현명한 선택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그 상처로 인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